용띠 여러분, 이 하늘 아래 누구보다 큰 그릇을 타고나셨는데 왜 그 그릇에 채워지는 것이 없는지 그 이유를 오늘 전부 밝혀드리겠습니다. 평생 남다른 포부를 품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큰일을 도맡아 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이끌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크게 벌여놨던 일의 열매는 누가 가져갔는지, 정작 내 손에 남는 것은 없고 몸만 고단한 그런 경험 한두 번이 아니시죠? 요즘같이 경기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병원비 한 번 나가면 눈앞이 캄캄한 세상에 이 큰 그릇을 타고났다는 내가 왜 이렇게 팍팍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서 복을 산산조각 내는 상극의 인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용띠의 복을 산산조각 내는 사람들의 전조 증상부터 알려드리고 재물의 토대를 정면으로 갈라버리는 첫 번째 상극띠와 소리 없이 자존심과 기운을 갉아먹는 두 번째 상극띠의 정체까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상극의 기운으로부터 내 복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비법까지 전부 공개할 테니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최소 2번은 돌려보시고 중요한 내용은 꼭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내 복을 갈라놓는 악연은 물러가고 하늘에 큰 복이 내려온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간절한 한마디가 애군을 몰아내는 시작이 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월 올라오는 띠별 운세와 재물운 특집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용띠의 복을 훔쳐가는 상극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상극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띠의 복을 뺏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 전조를 알아채지 못하면 아무리 큰 그릇을 타고났어도 밑이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가 됩니다. 용띠는 명리학에서 진토라 하여 크고 웅장한 흙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산이 만물을 품듯이 용띠분들은 포부가 남다르고 주변 사람들을 아우르는 큰 그릇의 천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추진력이 있고 자존심이 강한 만큼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의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큰 그릇과 자존심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을 갉아먹는 상극의 인연들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전조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부추겨서 무리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님이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형님 아니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척하며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용띠는 자존심이 강해서 한번 그렇게 떠받들어주면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 점을 노려서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기운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조는 큰 그릇이니까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라며 당연하게 기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넓은 도량으로 한두 번 도와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짐까지 여러분의 그릇에 올려놓고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복도둑입니다. 세 번째 전조는 내 뒤에서 슬쩍 빛을 가리며 성과를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용띠가 앞에서 힘을 써서 일을 벌여놓으면 뒤에서 조용히 그 열매를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채고 따졌을 때 되레 화를 내거나 억울한 척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상극의 기운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이런 배신감과 자존심 상처가 건강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이 치솟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와 목이 돌처럼 굳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상극의 기운이 여러분의 몸까지 갉아먹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조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상극띠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띠와 기운 자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강력한 상극은 바로 개띠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진술충이라고 합니다. 용띠의 진토와 개띠의 술토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같은 흙의 기운인데 왜 충돌하느냐고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술충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진토는 봄에 축축하고 기름진 흙이고 술토는 가을에 메마르고 차가운 흙입니다. 성질이 정반대인 두 개의 큰 산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땅이 갈라지듯 용띠의 재물 토대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1958년 무술생 개띠분들과는 재물 관계에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토의 강한 흙기운이 술토와 겹쳐서 용띠의 진토와 부딪히면 그 충격이 2배로 커지기 때문에 이분과 돈이 얽히면 재물의 토대가 송두리째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1970년 경술생 개띠분들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금의 차가운 금기운이 술토의 메마른 흙과 합쳐져서 용띠의 기름진 진토에서 양분을 빼앗아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일에서 뜻밖의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진술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서로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띠도 자존심이 강하고 개띠도 의리와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한번 부딪히면 양쪽 다 물러설 줄을 모릅니다. 처음에는 서로 존중하는 것 같지만 돈 문제가 얽히거나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면 산과 산이 충돌하듯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이 진술충의 특징입니다. 특히 동업과 금전 거래와 보증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야 한번 갈라져도 다시 메울 기력이 있었지만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한번 갈라진 재물의 토대는 다시 메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노후 자금은 아무리 의리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절대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가족이나 오래 아는 사이에 개띠가 있어서 아예 안 만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중간에 호랑이띠나 말띠처럼 양쪽의 기운을 조율해 줄 수 있는 분을 함께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흙과 흙 사이에 나무나 불의 기운이 들어가면 충돌의 에너지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띠에게는 이 개띠 말고도 반드시 조심해야 할 상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진술충의 개띠가 정면에서 산을 들이받는 상극이라면 토끼띠는 산기슭에서 뿌리로 흙을 빨아가는 상극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용띠와 토끼띠의 관계를 원진살이라고 합니다. 원진살이라 함은 뚜렷한 이유 없이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고 원망하는 기운이 흐르는 관계를 뜻합니다. 진술충처럼 한 번에 크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조금씩 기운을 빨아가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큰 그릇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이 원진살의 무서운 점입니다. 토끼띠는 묘목 즉 부드러운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흙에 뿌리를 박고 양분을 빨아가듯 토끼띠의 묘목 기운이 용띠의 진토에서 기운과 재물을 서서히 빨아가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토끼띠가 부드럽고 순해 보이기 때문에 용띠가 경계심을 풀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돌아오면 자꾸 마음이 찝찝하고 뭔가 손해본 느낌이 드는 것이 원진살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1963년 계묘생 토끼띠 분들과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수의 물기운이 묘목의 나무를 키워주는 구조라서 토끼띠의 뿌리가 더욱 깊고 강해지기 때문에 용띠의 진토에서 빨아가는 양분의 양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이분과 가까이 지내면 재물이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흘러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1975년 을묘생 토끼띠 분들과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을목의 부드러운 나무 기운이 묘목과 겹쳐서 이중으로 용띠의 흙에서 양분을 빨아가기 때문에 기운 소모가 2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원진살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토끼띠의 부드러운 말에 넘어가 무리한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토끼띠는 말이 부드럽고 분위기를 잘 맞추기 때문에 용띠가 방심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큰 양보를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집안 대소사에서 토끼띠에게 자꾸 밀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은 넓은 도량이 아니라 원진살의 기운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 소모가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무겁고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토끼띠와의 원진살이 여러분의 토대를 흔들고 있는 신호입니다. 큰 산도 뿌리에서 흙이 계속 빠져나가면 결국 무너지듯이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상극의 기운 속에서 내 복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극띠가 가족이거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면 당장 관계를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재물의 토대가 갈라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으니 지혜로운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할 것은 자존심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용띠분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누군가 형님이 해주셔야죠 하고 떠받들어주면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극띠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이용해서 무거운 짐을 떠넘기려는 것일 수 있으니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특히 돈 문제에서는 자존심보다 내 지갑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소식이나 큰 계획은 상극띠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명리학에서는 큰 산이 아직 단단하게 자리 잡기 전에 상극의 기운이 닿으면 토대가 굳기도 전에 갈라져 버린다고 봅니다. 사업 계획이든 부동산 거래든 자식의 좋은 소식이든 완전히 토대가 굳을 때까지는 가슴속에 고이 품어두십시오. 깊은 속마음은 용띠와 상생하는 쥐띠나 원숭이띠 또는 닭띠분들에게 나누시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이 세 띠는 용띠와 삼합을 이루는 관계라 여러분의 큰 그릇을 더욱 단단하게 받쳐주는 고마운 인연들입니다.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토기운을 보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관이나 거실에 황토색이나 금색 계열의 소품을 놓아두십시오. 용띠는 크고 웅장한 흙의 기운이 근본이기 때문에 같은 흙 계열의 따뜻한 색깔이 여러분의 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갑이나 손수건이나 휴대전화 케이스를 황금색이나 갈색으로 바꾸시면 재물 기운이 보강됩니다. 집안의 한가운데 자리에 묵직한 도자기나 돌 장식품을 놓아두십시오. 집의 중앙은 토기운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무게감 있는 소품을 두면 흔들리던 토대가 다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또한 남쪽 방향에 붉은색 소품을 하나 놓아두시면 화생토의 원리로 불기운이 흙기운을 보강해줍니다.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듯 붉은색의 화기운이 용띠의 토대를 더욱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극띠를 만나러 나가시기 전에 문지방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뿌려 두십시오. 밖에서 묻어오는 상극의 탁한 기운이 소금의 정화작용으로 걸러져서 집안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렵거나 돈이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으니 하나씩 꾸준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용띠 상극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용띠분들은 크고 웅장한 흙의 기운을 타고나셔서 큰 포부와 리더십이 남다른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갉아먹는 상극의 인연이 곁에 있으면 아무리 큰 그릇을 타고났어도 밑이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가 됩니다. 복을 뺏어가는 사람들의 전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내 자존심을 부추겨 무리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사람 큰 그릇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며 기대는 사람. 내 뒤에서 슬쩍 성과를 가로채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복을 노리는 인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띠는 진술충으로 용띠의 재물 토대를 정면에서 갈라버리는 가장 강력한 상극이고 토끼띠는 원진살로 오랜 세월에 걸쳐 소리 없이 자존심과 기운을 갉아먹는 상극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존심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고 황토색과 금색 소품으로 토기운을 보강하고 집 중앙에 묵직한 도자기를 놓고 남쪽에 붉은 소품으로 화생토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타고난 복은 다시 살아납니다. 갈라졌던 산에 봄비가 내려 틈을 메우듯 여러분의 재물 토대에도 다시 기름진 기운이 차오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큰 그릇으로 남의 짐까지 짊어지며 살아오신 용띠 여러분, 이제는 남의 무게까지 감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복을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그 웅장한 기운을 이제는 내 복을 지키는 데 쓰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그리고 이제는 정말 복 받고 싶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내 복을 갈라놓는 악연은 물러가고 하늘에 큰 복이 내려온다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그 한마디가 갈라진 토대를 다시 메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직 댓글에 소망을 남기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용띠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소중한 사람의 복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행입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월 올라오는 띠별 운세와 재물운 특집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으니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용띠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